안녕하세요. 네, 3월 25일 오늘 수요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6번째 만남인 것 같아요. 야, 무슨 용기로 이렇게 그래도 매일매일 하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되지만 예. 사실 저는 이제 이게 그냥 약속의 개념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그냥 이유를 안 만들기로 했어요. 왜냐면 자꾸 이유를 만들다 보면 더 뭘 해야 될 것 같고 더 뭐를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부족한데 저거 부족한데 예. 요즘에는 정말 자기 비판하는 게 생활화가 되는 것 같아요. 너 왜 이렇게 말을 못하니? 그러면서 막 남하고 자꾸 비교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상담에도 제가 집중을 제대로 못하고 자꾸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제 스스로를 다져가는 한 과정이겠죠. 화이팅. 오늘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마지막 손님이 30 중반의 소녀셨는데 어제 17번 칠했잖아요. 아, 그분을 만나려고 그걸 칠했나 싶었습니다. 상담하다가 제가 더 가슴이 떨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딱 집에 와서 책을 폈어요. 폈는데 처음엔 여기가 이 페이지가 나왔는데 자, 음악은 내 마음의 안정제. 자, 안정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와닿지 않더라고요. 나는 지금 안정보다 나한테 더 필요한 게 있는데 안 와닿는데 그래서 앞으로 했는데 아니다 해서 딱 뒤로 넘겼는데 사실 저는 이 제목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상대방을 자신의 입장에 두고 생각해 보세요 제목인데요. 이 제목이 마음에 들진 않은데 그냥 혹시나 해서 읽다 보니까 오늘 제가 상담했던 분의 어떤 감정과 되게 유사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웃음도 말도 많아지고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표정이 어두워지고 말수도 적어집니다. 예민하고 까칠하게 반응해 다른 사람들과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분에 따라 표정과 언행이 달라지곤 합니다. 이처럼 누구나 이랬다 저랬다 하며 살아갑니다. 일관된 마음만 갖고 사는 사람은 없지요. 다만 그 정도가 사람마다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감정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무척 강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울하면 나 우울해 하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 주위 사람들 정서에 영향을 줍니다.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는 긍정적인 정서보다 전염력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파도 심하면 쓰나미일 수도 있고요. 온몸으로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만약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 가까이 있다면 우선은 그 사람과 물리적, 심적으로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처 방법입니다. 강한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는 주변 사람이 좋은 의도를 갖고 대해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람의 감정이 너무 뜨겁다면 열기가 가라앉을 때까지 평소보다 조금 더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난로에 너무 가까이 가면 대고 마니까요. 그 사람이 감정이 너무 들떠있거나 반대로 가라앉아 있을 때 했던 말에 대해서는 안정이 되고 난 뒤에 다시 확인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 좋게 생각해.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라고 흔히들 말하지만 이런 말은 고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그걸 누가 모르나? 내 맘대로 안 되니까 그렇지 하고 억울한 마음만 품을 테고요.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곁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지만 더 괴로운 것은 그 사람 자신입니다.
이 다음은 내용을 읽어봤는데요. 딱 여기까지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제 맘대로 뚝. 네, 맞아요. 감정 기복이 심하잖아요. 당사자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오늘 오신 분도 이런 오늘 참 심한 그분도 감정의 온도계가 좀 예민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제 감정의 온도계의 민감성을 모르고 그냥 제가 느끼는 대로 그냥 네, 좀 어렸던 거죠. 저도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걸 꼭 어리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그만큼 그거에 대해서 좀 노력을 안 했다? 예. 노력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도 했고 노력해야 되는 걸 몰랐기도 했고 예. 그리고 그 온도계가요 너무 예민한 사람한테는요 야 이렇게 얘기해봤자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어때 해봤자요 소용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오셨던 분도 나이는 많지만 거의 이제 사춘기 소녀 같은 예 그리고 아직 연애를 거의 안 하셨던 분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사친이 이제 내 친구도 무소리야 한번 만나볼래? 그래서 소개팅을 한 거예요. 근데 여자분은 약간 아주 민감하고 뭔가 이렇게 약간 민감한 여자분이고 남자분은 무조건 펜타클로만 쫙 도배가 나오더라고요. 펜타클 왕, 기사, 거기다 펜타클 2까지 예, 그러니까 감성적인 교류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예, 그리고 그분이 이분을 볼 때는 그런 감성적 교류가 생기지 않았다는 걸 뜻하기도 해요, 사실은. 예, 왜냐면 제가 카드를 이제 2가지로 리딩을 해봤는데 한 가지 처음에 두 분의 상황이 어떻게 됐나 했을 땐 그거는 소개팅이 지나고 난 뒤에 감정 상태를 봤기 때문에 이제 뭐 이미 그 남자분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멀어진 상태 하지만 약간 좀 여자분 쪽에서 어떤 계기가 만들어진다면 호감이 없는 건 아니었어. 아예 호감이 없어 보이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여자분이 좀 능숙하다면은 그걸 조절해서 리드를 해줬으면 남자분이 이렇게 핑퐁 하면서 좀 만나볼 생각이 약간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여자분 쪽에서 조금 힘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카드가. 그리고 실제로 그 여자분의 성향 자체가 조금 주거니 받거니가 좀 안 되는 분이셨어요. 저랑 대화를 함에 있어서도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그랬다고요? 막 이렇게 저를 막 다그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왜냐면 저는 여자잖아요. 성급하고 그렇게 기복적인 어떤 성향이 저도 있기 때문에 어떻겠구나 그걸 이해를 하는데 남자분 특히나 펜타클 기질이 있는 남자분으로서는 그 부분이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나쁘게 보진 않은 것 같은데 성격이 좀 많이 안 맞는다거나 그런 부분도 있어 보였고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상담을 이제 했는데 두 번째 다른 카드에서 뽑았을 때는 제가 집시 오라클로 봤었는데 이제 성향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남자분은 여자분이 이렇게 약간 살살살살 이렇게 리드를 해주면 또 홀라당 넘어 오겠더라고요. 약간 여자에 대한 의존성이 있어 보이는 남자분이셨어요.
예, 단지 기본 기질이 좀 펜타클 기질이 강하다 보니까 현실성이 워낙에 높으셔서 이제 조금 이기적인 면도 있고, 그리고 원래 펜타클 기질 분들은요, 확인하고자 하는 기질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분도 모쏠이라고 했는데 좀 스킨십을 조금 빨리 진행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어디까지다라고 뭐는 그 부분까지는 뭐 상담에서는 얘기를 안 했고요. 하지만 여자분 입장에서는, 모쏠인 여자분 입장에서는 그 스킨십만으로도 가슴이 설레었던 거예요. 어떡해. 그래갖고 한마디로 이 남자분이 여자분의, 그 순진한 여자분의 가슴에 불을 질렀는데, 문제는 그래놓고 연락을 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자분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 진짜 제가 성함만 알면은 불러드리고 싶은데, 어쨌거나 소개팅한 모쏠, 30살 중반의 모쏠 그 남자분, 좀 마음이 있으면 한번 노력해보세요. 여자분이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참 이분이 사랑스러운 면이 있구나. 예. 참 사랑스러운 면이 있구나. 근데 문제는 사회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성격이 좀 조급하고 불같은 면이 있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남자분들이 여자분들보다 좀 더 섬세한 면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분이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좀 자신이 없어서 아마 연락을 안 하는 게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뭐랄까, 이게 딱 부싯돌 하나 탁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주선자가요, 아니다. 나그네가 나오더라고요. 나그네. 보통 바보 풀카드 0번. 책임을 안 져. 니네 둘이 내가 만나게 해줬으니까 잘해라? 그러고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이 모쏠 둘을, 노총각 모쏠 둘을 연결시켜 놓고서는 잠수 탄 거예요. 니네 알아서 하라고. 안타까웠습니다. 아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유, 참. 정말 저는 상담이 너무 재밌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상담한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담사로서는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요. 우리가 서로 누구나 다 부족한 면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의 이제 어떤 상황을 보면서 서로 보고 배우고 성장할 수는 있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뭐 그거는 저만의 또 착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살짝 조심스럽기도 하네요. 그래도 어쨌거나 오늘도 그런 상담이 살짝 있었습니다. 어제 별카드가 나와서 왜 나왔나 했어요. 역시 이게 연결이 되긴 돼요. 그쵸? 오늘은 어디를 뽑아볼까요? 그럼 저는 제가 의구심이 들었던 것은 남자분이 진짜 모쏠이었을까? 뭐랄까, 모쏠이라고 하기에는 카드상으로는 제법 좀 늠름하고 그런 느낌으로 보였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 여자분도 그 남자분에게 남성적 매력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좀 생각도 해봤어요.
예, 그래도 제가 직접 본 것이 아니고 그 내담자가 직접 만난 거기 때문에 그걸 기준을 해서 저는 이제 최대한 보거든요. 그리고 카드를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셔플을 해서 봤었는데, 아무리 봐도 뭔가 그 남자분이 뭐 속임이라든가 그렇게 복잡한 머리를 쓸 만큼 예, 그 복잡한 분은 아닌 것 같았어요. 오히려 예, 좀 이런 거 있죠. 착한 거짓말처럼 상대가 상처받을까봐라든가 귀찮아질까봐 굳이 말을 안 하는 뭐 이런 거 있죠. 그 정도의 성격으로는 보여도 뭐 막 되게 뭐 순수한 척 하면서 그런 걸로 어필해서 여자를 꼬시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았어요. 오히려 스킨십도 그냥 용기 있게 그냥 하고 아니면 그냥 말고 이런 정도인 거지. 하지만 여자분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스킨십까지 할 정도로 좀 다정하게 했는데 연락을 뚝 끊어버리니까 정말 당황스럽고 뭔가 기분도 나쁘고 속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카드에서도 무조건 뭐 X 뭐 이런 거는 안 나왔어요. 아니다 라고는 안 나왔지만 제가 이제 내담자한테는 너무 유리 같은 분이시라서 막 그 원래 제 성격대로 그냥 탁탁탁 파고 들어가서 막 상담을 하기가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는 그분이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의 메시지까지만 좀 벗기는 편이에요. 그 이상 벗겼다가 그 이상 막 파내고 물어보고 막 들어가면은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이 인식하는 선에서 알아야 될 정도까지만 딱 상담을 했는데 동네 분이시니까 또 오실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 봅시다. 혹시 그 남자분은 예, 진짜 못소리일까? 진짜 못소리일까? 좀 이상한가요? 예, 그 남자분한테 그래, 이거 좀 모험이지, 모험은 아닌데 예, 그 여자분과 그 남자분은 다시 연락을 할 수 있을까를 볼까요? 여자분이 제가 왜 그러냐면 나가시면서까지 전 언제 남자 만나요? 남자 너무 만나고 싶어요. 연애하고 싶어요. 이러면서 나가셨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누굴 만나요가 아니라 그 남자한테 연락이 와요. 왜 안 와요? 올까요? 왜 안 올까요? 였어요. 제겐 그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묻고 싶은 질문을 대신해서 자, 그 남자분이 여자분에게 연락을 할 것인가 생각하시면서 내 것도 아닌데 떨리네. 한번 에헤잉 역시 파이브 스와스 공기성향 검이니까 그쵸? 검 5 관대함, 다양성의 추구, 호기심, 영적인 세계, 정복 또는 패배, 취소, 불명예. 아무래도 어렵겠네요. 그죠? 달라요. 남자분은 만약에 이제 진짜 같은 모쏠이라고 해봅시다. 오늘은 구름을 칠하겠어요. 그냥 구름이 보였어요. 자, 진짜 모쏠이라고 해봅시다. 같은 조건. 그렇다 아무리 모쏠이라고 하더라도 펜타클 기질이 있다. 그렇게 좀 강했어요. 그분이. 그런 정도라면 사실 뭐 스킨십 정도는요. 되게 좀 가벼운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좀 시도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한다거나 그게 아니고, 그래서 막 함부로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닐 테고, 그것도 일종의 서로 알아가는 절차 중에 하나? 뭐 그런 정도로 봐야 되나요? 예. 그래서 만약에 서로 느낌 괜찮고 이렇게 또 서로 스킨십이 좀 맞고 뭐 서로 목적? 가치관? 이런 게 맞으면 뭐 그 다음에 결정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웬만해서는 크게 동요 없이 안정적으로 만남을 가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잔정이 없잖아요. 잔정도 없고 사실 좀 배려심은 없어요. 이기적이다라고 보여지죠. 근데 그 여자분은 아직 연애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기대를 좀 많이 했었고, 또 남자분의 다정한 제스처나 이런 것들이랑 스킨십이랑 이런 게 그런 거에 좀 배신감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카드를 봤을 때는 남자분 입장으로서는 여자분이 좀 자기한테는 과분하다고 그래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겁하게 도망갔어. 도망갔어. 제가 볼 땐 그래요. 예. 실질적으로도 남자분이 돈은 그냥 제법 번대요. 근데 여자분은 백수고, 그리고 여자분이 2살인가 연상인데, 여자분은 백수고, 남자분은 돈은 버는데, 학력이 여자분이 이제 서울 안에, 사대문 안에, 그, 대학을 나오셨고, 남자분은 그냥 고등학교 나와서 열심히, 그러니까 펜타클이지. 그냥 열심히, 그러니까 똑똑하실 거예요. 멍청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쨌거나 여자분이 사회성도 떨어지고 그게 나쁜 건 아니고, 남자분하고 서로 소통함에 있어서 좀 현실적인 대화라고 해야 되나? 대화 패턴이 너무 많이 안 맞았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러니까 여자분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약간 그런 느낌이셨거든요. 왜냐면 사회생활을 거의 안 하신 것 같아요. 본인 입으로도 제 생활생활을 안 했다고. 그래서 여자분도 솔직히 되게 뭐랄까, 자기 주관이 정말 확실하시고, 네, 자기 주관이 상당히 확실하시고 똑부러지신 분이었거든요. 예, 단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약간 그런 폭풍 같은 감정이 좀 당혹감으로 와닿으신 것 같아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던 거,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는 대화가 좀 통해야지 이제 되는데, 어쨌든 여자분이 너무 순진하세요. 너무 순진하셔서, 그리고 너무 솔직담백하세요. 예, 너무 솔직담백하다 보니까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꾸밈이 없다 그러죠. 꾸밈이. 그러면 사람들이 좀 얕보더라고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정말 솔직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막 모여서 막 놀잖아요. 농담하고 술자리도 뭐든. 근데 그 친구는 술도 못 마시고 콜라만 먹어도 취하고 별로 술자리 좋아하지도 않아요. 예, 그리고 좀 순수하고 순진하고 농담을 진담으로 알아듣는, 예, 그런 유의 예, 아주 의리 있고 솔직한. 저는 제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이제 지방에서 이제 올라와서 사투리를 써서 애들이 막 놀렸었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의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솔직히 약간 왕따식의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개의치 않고 되게 덤덤하게 지내는 그 친구의 매력을 제가 빠졌죠. 같은 여잔데 참. 그래서 그 친구랑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같은 학교를 나왔는데 어쨌거나 그 친구도 약간 그래요. 감정기복은 없어요. 이분 오늘 오신 분처럼 감정기복이 심한 분은 아닌데 그런 거 있잖아요. 다들 농담하면은 좀 얕보이기 싫어서라든가 창피해서라든가 체면 때문에라든가 하여튼간 내가 뭐 멍청해 보일까봐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막 괜히 모르면서 같이 웃고 막 그러잖아요. 척이 없어요. 예, 그래서 다 웃는데 혼자 안 웃어. 이해가 돼야지 웃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면요 끝까지 뭐랄까 그게 뭐지? 이렇게 누가 설명해 줄 때까지 절대 안 웃어요. 예. 그래서 설명을 해줘야지 그때서야 혼자서 뒤늦게 웃음이 터져서 끝까지 웃는 거예요. 미안하다 친구야, 네 얘기했다. 근데 어쨌거나 하지만 그 친구는 그래서 친구들이 되게 그 친구를 이제 양단으로 갈리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친구를 되게 조금 약간 모자란 건 아닌데 좀 하여튼 그렇게 봐요. 모르는 사람 취급이죠. 모르는 사람 취급. 근데 절대 그 친구는 모르는 친구가 아니에요. 이치에 맞게 행동할 줄 알고 언제나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몫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친구고, 예, 상당히 정확한 친구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언제나 제 생일 때가 되면 일바로 전화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 컬러링북을 냈을 때도 타로에 관심도 없으면서 제일 먼저 의리로 사주시고, 근데 저는 그거를 뭐 굳이 바라진 않았지만 감사한 건 감사한 거죠. 너무 좋죠. 친구가 이렇게 제가 컬러링북 내고 좀 상처 아닌 상처를 좀 받은 것도 있어요. 왜냐면 그때 친구가 좀 갈라지더라고요. 제가 잘 됐을 때, 좋은 일 있을 때 떠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그게 조금 슬펐죠? 예. 나 제가 어떻게 여기가 이야기가 거기 삼천포까지 갔어. 여튼 근데 제 특기예요. 저는 상담할 때도 그 관련된 이야기, 이슈나 아니면 추억이나 이런 게 떠오르면 같이 곁들여서 얘기를 해드려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이해가 빠른 경우도 있고 많이 남기도 하고 기억에 남는데요. 그래서 자신이 그거에 대해서 망각할 때 뭔가 제가 이제 뭐 솔루션이라든가 충고는 좀 너무 건방진 말인가? 어쨌거나 뭐 아닙니다 이렇게 해줬을 때 자기도 모르게 사람은 그렇잖아요. 이해하면서도 알면서도 결국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구대로, 내 본능대로, 내 자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누구나 있잖아요. 예, 그럴 때 맞다. 그래서 칼린쌤 칼린쌤이 그때 그래서 힘들었다 그랬지. 조금 더 리얼함을 깊이 봤다 그랬지. 그렇게 예. 하면서 본인들도 그래 말자 막 이렇게 마음을 다잡는다고 하기도 하세요. 저도 나이에 비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경험을 생각보다는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직업적 경험이라든가 그런 거 사회생활이라든가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해서 했기 때문에 손님들이 뭔가 필요로 할 때 이제 좀 경험을 곁들여서 상담을 하는 편이에요. 이 거친 구름 같은 시절이 많았답니다. 보이시나요?
오늘 회색이라서 별로 안 보이는데, 그죠? 여튼, 그래서 오늘 오신 분을 보니, 어쨌을까나, 막 저 혼자 속으로 애태웠었어요. 근데, 왜 컴5가 나왔을까요? 어쨌을까나.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남자분이. 내가 볼 땐 모쏠은 아닐 것 같아요. 모쏠이라고까지 하기는 좀 그렇고, 연애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약간 연애 쓴맛 정도는 아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 오빠야 미련이 있을 거라 그랬죠. 저는 미련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남자분이 이제 펜타클 기질이라 했잖아요. 펜타클의 분들이 사람을 되게 의심이 많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사람을 못 본다고 할 수 없거든. 분명히 그분은 이 여자분의 그 보석 같은 면을 보기는 봤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지금 아직은 어떤 이제 그렇게 기반이 자기가 생각한 정도의 기반이 잡혀있지가 있지 않았고, 또 하필은 왜 백수야 뭐 일이라도 하지.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서로 조건에 대한 가치성이 좀 감이 안 왔던 것 같아요. 그거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정직한 거 아닐까요? 어쨌거나 뭐 서로 조건이 어느 정도 맞아야지 미래를 보고 갈 텐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서 왜 그 순진한 아가씨한테 스킨십을 해갖고 이 나쁜 놈 예, 애를 태우냐고. 네, 제가 결론적인 어떤 관점에서는요, 여자분도 그 남자분을 통해서 자기가 조금 더 알아야 될, 속된 말로 이렇게 좀 어떤 깨지 못한 선을 깼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분은 또 그 다음으로 발전할 수 없겠죠? 예. 그리고 제가 볼 때 여자분이 저는 백수고요. 사회성도 떨어지고요. 막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한 평가를 하셨는데 거기서 되게 은연중에 되게 강한 자신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심지가 느껴졌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왜냐면 그분이 뭐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자기만의 프리랜서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알찬 분으로 느껴졌어요. 예. 근데 이 남자분이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긴가민가 하면서, 문제는 이제 마음이 동하지 않으니까 그나마 그게 이제 양심상 에이 아니다 그러고서는 연락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약간 아쉽다면,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길 것 같다면, 예. 그리고 원래 감정적인 사람들이요, 빨리 빠지고 빨리 사그라든다거나 빨리 끝낼 수 있잖아요. 그 펜타클 기질 사람들이 오히려 되게 의심도 많고 마음은 늦게 열지만, 예, 또 한번 열려서 제대로 관계 맺으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히려 또 그런 분들이 진중하고 진득하게 꾸준히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스킨십이라든가 애정적 관계나 이런 거에서는 조금 개방적인 느낌은 있기는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온도차와 시간차, 속도, 이런 것들이 안 맞아져서
힘든 건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럼 하필 왜 무책임한 주전자란다 주선자한테 이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도움을 못 받고 말도 더듬네. 좀 그게 안타까웠어요. 네. 오늘도 안사레스 심플이라는 카드를 보는데 제가 오늘도 혼자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도 제너럴 리딩을 할까? 픽업 카드를. 근데 저는 아직 그 능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일단은 제가 조금 더 능숙해질 때까지는 그냥 이렇게 구독자를 안 볼래다가 그래도 제 거를 봐주신 분이 한 분이라도 있을 텐데 또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거는 아니다 싶어서 실눈을 뜨고 봤어요. 그랬더니 4분, 1분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러면은 뭐 이렇게 다른 유튜버들처럼 픽업 카드로 해갖고 막 몇십 장을 안 하더라도 그냥 한 타스만 한 타스만이라도 해볼까? 아니면 3장만? 근데 저는 아직은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한 장만 맛보기만 하고, 저는 그래요. 너무 길어도 지루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한 장만 하고, 저도 그렇게 아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그날이 될 때까지. 저 사실 제가 심장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저 지금 등짝이랑 갈비뼈랑 사실 숨 쉴 때마다 좀 아파요. 이게 긴장했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쫄봅니다. 이런데 상담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생각해도 자, 보겠습니다. 한 장.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바닥 카드. 짜잔. 와. 드랍잇. 그것을 떨어뜨려. 자아는 과거에 살며 고통을 반복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반면에 영은 현재에 살며 새 가능성을 바라봅니다. 그래요. 연락 오지 않을 그 남자. 내가 버리면 되지? 그쵸? 여기 보세요. 여자분이 모래주머니를 떨어뜨리고 먼저 날아가고 있어요. 겉보담자, 펜타클, 현실성, 바닥에 붙어서 못 오르고 있어요. 제가 볼 땐 분명히 이 남자는 이 멋진 여자를 놓친 거를 후회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가장 기초적인 엑기스적인 설명만 앞에다 붙여놓고 뒤에다가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붙여놨었어요. 당신의 자아는 무엇을 반복하며 순간의 기쁨에서 멀어지는가? 당신의 자아나 성령에 대한 관심과 집중은 어디에 있나? 당신이 오래된 소식에 집착하고 있는 지금 당신의 영은 그것을 포기하고 당신의 영이 인도하는 밝고 아름다운 선물이 있는 순간에 집중하라. 당신을 기다리는 지금의 소리, 색, 느낌, 사람 및 사건에 주목하라. 인생을 더 좋게 바꿀 오늘이 실종될 위기다. 찾아보라. 그러면 하루가 끝나기 전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오늘이 주는 아름다운 선물이다. 느끼면 느낀 대로 던질 수 있는 용기. 멋있다. 맞아요.
제가 본 게 틀린 거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순수하고 많이 뜨겁고 많이 서투르고 하지만 분명히 그 여자분은 아주 뜨겁고 열정적이고 사랑스러운 삶을 살 것 같아요. 아, 근데 또 오실 것 같은데 사실 네 그러게요. 저도 사실은 펜타클 기질이 제법 있어요. 양면이 다 있어요. 되게 뜨겁고 성급하고 그런 면도 있고 되게 펜타클처럼 신중하면서도 이렇게 좀, 그래서 제가 말이 느리잖아요. 이거 못 고치더라고요. 점사 볼 때는 되게 빨리빨리 보긴 하는데 그땐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래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분이 오셔서 좀 점사 볼 때는 엄청 빨리빨리 이렇게 막 이게 제 숨이 못 따라갈 정도로 막 빨리빨리 보는데 야, 이게 정말 안 되네요. 와. 어쨌거나 예, 좋으면 좋은 대로 현실을 그냥 아름답게 살아가자고요. 그리고 오늘도 하루가 다 지났음을, 그리고 너무 소중한 또 오늘의 밤이 또 찾아왔음을. 왜냐면 가슴도 쭉 펴고 온몸을 쭉 펴고 잘 수 있잖아요. 저도 빨리 들어가서 그냥 늘어져 갖고 내일 아침까지 아무 생각 않고 자기로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사랑합니다.